네, 잊지 말자 12.3 내란 코너 저희가 이제 짧게나마 하고 있는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국무위원들 상황 어떻습니까? 국무위원들 상황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이 재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네. CCTV를 까보니까 증언이 달랐던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시간 넘는 고강도 재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뭐 후속 조치로 출국 금지까지 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이랑 달랐는지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문건들을 미리 받아서 보고 지들끼리 돌려서 논의하면서 돌려 읽은 그 장면이 나온 게 아니냐는 게 있고요. 보면은 한덕수도 계엄에 관련된 어떤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이상민 단전 단수 내용 멀리서 흘끗봤다라고 네. 했는데 실제 단전 단수 조치가 있었어요, 국회 내에서. 네, 그리고 지시를 받았다는 소방청장의 그 확인도 있었죠. 네, 최상목 옆에 누군가 문건을 줬는데 덮어놓고 보지 않았다. 네. 이런 거짓말들. 접었다 폈는데 접은 자국은 남지 않았다. 네. 유무로 만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을 사과하지 않는데 증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범들 끝까지 잡아 넣어야 되고요. 만약에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여기 위원장님들하고 국회의원님들 달려가서 사전투표하는 거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 해주시죠. 이래도 대답이 반밖에 안 나와요.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좋았다라는 윤석열이 있었고 부정선거 문제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전투표 동력을 지금 김문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따라 지지자들이 지금 목소리가 반밖에 지금 안 되는 거고. 여전히 공약은 사전투표 없애겠다는 겁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진짜 대구분들 힘 좀 더 내주십시오. 네, 아니 네, 핵심적인 거는 부정선거가 발견되면 판을 뒤집겠다 이런 표현이 진짜 네.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부정선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사실은 들리거든요. 그쵸. 사실 김문수, 이준석, 국힘당 일당들이 지금 상황까지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저거 한 방밖에 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부정선거 투표소 난입한 남녀가 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네, 사실 근데 대선 관리 역할을 지금 내란 세력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네. 부정선거가 걸리면은 지대들 문제인데 이걸로 뭔가 판을 뒤집겠다는 그런 걸 꾸미고 있나 싶긴 한데요. 네. 그 지금 부산 강서구의 개표소 예정지인 강서체육관에 몰래 남녀가 들어가서 10분가량 내부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체포가 된 것 같고요. 여자는 아직 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두 사람들이 SNS에서 계속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 행동으로 움직인 건데 이것만 봐도 사실 사전투표 독려한다고 하는 거는 저기서 사실 대선 후보니까 쇼를 하는 것 같고 부정선거 조짐으로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예를 들어서 진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조짐이 저걸로 이제 보이는데 아직도 저런 것만 봐도 포기하지 않고 내란 세력들은 귀환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인 사전투표율로 사전투표로 계속 이걸 보여주면서 이러면 부정선거를 아예 시도도 못하지 않을까. 국민분들의 힘이 정말 더 중요하고요. 내란잔당에 청산하려는 이 국민들의 의지를 역대 최대 투표율로 계속해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지인도 투표 사무원 일을 하는데 이준석이 동탄에서 선거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뿌려라 뭐 성상납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약간 사실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나시면은. 가다 만나면요? 네. 가다 만나면은 선거법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이 너무 선거권이 다 날아가고 있어가지고 지켜야 된다. 아는 지인분들도 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강남에서 어제 교대에서 집회 끝나고 바로 옆 테이블에 심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가림막 안으로 사퇴해라 계속 얘기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 내란범들이 아주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고 있네요. 야 정말 그것도 사실은 충격이긴 하네요. 저지단에서 얘기를 한 게 총 3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 신북풍 얘기, 간첩파리 얘기를 계속하는 거랑 두 번째는 유언비어 유포 등을 통한 심리전 얘기, 세 번째는 국정원 A 부서의 N국장, 요 사람이 얘기하는 HID 요원의 오비그룹, 암살 계획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한덕수가 대선 후보 된다고 했을 때 한창 엄청 몰았잖아요. 네. 그때도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캠프에 들어가서 공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김민석 의원의 제보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게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권력기관들 내부에서 워낙 이 대선 개입에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크게 보이니까 이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계속 제보가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심리전 얘기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힘당 대선 후보 캠프에 국정원 등의 공안기관 인물들이 대거 SNS에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유언비어 유포 등 심리전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온 게 이준석이 얘기한 그 인간 혐오 발언에서 출발한 네.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게 하루 만에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시도들이 보이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수상한 거는 그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생들 많이 쓰는 커뮤니티에 이거 이준석 당연히 잘못한 걸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재명도 문제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고, 특히 이준석의 지지자가 생물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여대 커뮤니티들까지도 이런 글들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요거 때문에 온갖 언론사, 극우 언론사 아니면은 보수 기관지들에서 속보로 계속 가짜뉴스가 유포가 되거든요. 그거 하나랑 댓글 공작,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타 이런 데서 들어오는데 이 에타도 대학생 커뮤니티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게 기본은 익명이죠. 익명으로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여대생들이 야 그럼 학번 까고 이름 까고 우리 쪽지로 직접 대화해보자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일절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계속 단일화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외관상 단일화만 안 됐을 뿐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심리전의 돌격대로 이준석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투표 6월 3일 직전까지 이거를 주시해서 아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이 이준석 선거 유세장에 등판을 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명태균 패밀리가 다 나서서 이준석 구하기에 나섰는데 이제 오세훈만 붙으면 완성입니다. 아 그러네. 네, 홍준표도 멀리서 이제 네. 원격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요. 명태균의 자식들 다 네. 모여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김종인도 사실 자기가 편한 곳만 골라다니는 사람이라서 저런 지금 험한 꼴 당하고 있는 이준석에 붙어먹을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이준석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의 득표수가 2자릿수만 받아도 성공한 거다라면서 어떤 기준까지 제시를 해줘요. 네, 그래서 지침을 줬죠. 네, 2자릿수 넘으면은 앞으로 보수 판 짜는데 너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명태균 패밀리가 뭉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 이게 웃겼어요. 혹시 대선 후보 토론회 봤냐라고 하니까 절대 안 봤다. 절대로 기사도 하나도 안 봤어요. 열심히. 김종인이 만약에 봤으면 유세장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실제 봤으니까 네. 좀 도와주려고. 평소 같은 때면 안 네. 봤어도 봤다고 하면서 아는 척할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검찰 관련한 개혁 공약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검사 징계 파면에 대한 건데요. 지금은 이제 탄핵을 하거나 그리고 금고형 이상 징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검찰들이 그렇게 기소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거를 기준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를 받으면은 파면이 될 수 있게 낮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법관에게만 적용됐던 법조 1원화를 검사로 확대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은 이제 검찰이 딱 로스쿨에서 검찰이 되면은 바로 검사 생활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검사로 지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 법조 경력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새 시대, 새 대통령, 새 국민, 새 정부, 국민 주권 시대에서는 권력기관도 반드시 개혁해야 될 부분은 빠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개혁하고 청산시켜야 되는 게 새 정부, 새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책에 대해서 조중동이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해요. 또 우리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조중동이 반대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브런슨이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다. 굉장히 지탄을 받았거든요. 저거는 뭐 중국이 공식적으로 뭐 어떤 군사 전략 혹은 군사 정책, 외교 정책을 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개념. First Island Chain은 일본의 큐슈에서 오키나와를 지나서 대만, 그 다음에 쭉 필리핀 앞바다, 네. 남중국 해죠.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까지 이렇게 쭉 감아도는 가상의 개념선입니다. 제2도련, 도련이 뭐냐면 섬을 이은 연결한 선이라는 이야기죠. 네, 네. 그걸 보면은 도쿄에서 괌, 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이거를 제2도련선이라 부르는데 요 제1도련선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미국의 군사기지가 평택. 평택이죠. 아. 그러니까 저 평택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제1도련선 안에 네. 가장 북경에 가장 접근해 있는 평택에서 떠서 베이징을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리죠. 한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호주는 네. 연결된 하나의 동맹이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주한미군은 얼마든지 빼서 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4,500명 줄인다는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있었어요. 감축 얘기.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네. 지금도 안 줄여도 4,500명 4,500명 정도는 언제든지 빼서 여기 두고 저기 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아 그래요. 좀 더 새로운 이야기 아닌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사실은 공개 이렇게 막 호들갑 떨 일이 사실은 아니다. 아닌 거죠. 이때까지 4,500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항상 빼다가 여기 받고 저기 받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운용하는 원래 목적은 대북 억제용인데 네. 빼다가 하고 이제 그 돈도 한국 보고 내라는 이야기죠. 와 내고 있고 지금. 내고 있고 1조 5천억 내고 있고 더 내라는 이야기고. 진짜 열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계속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혹은 차기 대통령, 대선 승리자에게 압박을 하고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 대선 되니까. 전에 네. 5월 7일에 한번 어디 인터뷰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에요. 네, 사령관 네, 네. 밖에 안 되는 사람이 5일인가 6일인가 거기 가서 어디 강연 비슷하게 발표한 자리에서 또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차기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이 이 항공모함 같은 이 한국이 두 개의 양쪽의 이 군사 블록 동맹 사이에 앉아 있다고 하는 동맹의 기로에 서 있다. 어디 설 앉아 거냐. 있다고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된다.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하고 네. 북정로 군사 협력 이 네트워크하고 이 사이에 한국이 있으니 당신들이 선택이 뭔지는 잘 알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항공모함 발언을 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명명백백하게 시사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미군이 대만 유사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앞으로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해란 이야기예요. 네. 돈도 당연히 당신들이 내고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미국의 주적인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네. 한국군이 역할을 하란 이야기예요.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 위에 지시 없이 이런 말을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고작 지역군 사령관 그 위에 청청시한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네. 그거는 미국 국방부 고위층과의 교감 하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렇죠. 먼저 이야기를 떠보고 반응을 보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부터 그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주한미군 대중국용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 알겠습니다. 배경에서 쭉 이 흘러가는 판을 읽으셔야지 이번에 뭐 어떤 돌출 발언이니 혹은 뭐 우연히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 안 됩니다.